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을 찾으시나요? 많은 분들이 향긋한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겁니다. 커피는 우리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고마운 친구 같지만 만약 여러분이 특정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그 커피가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당장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가 먹는 약이 커피와 만났을 때 어떤 끔찍한 부작용을 일으키는지 말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커피와 함께 복용하면 절대 안 되는 약들에 대해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커피를 마실까요? 바로 카페인 성분 때문입니다. 잠을 깨우고 집중력을 높여주죠. 하지만 바로 이 카페인 성분이 우리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먹는 약들의 흡수를 방해하거나 혹은 약효를 너무 강하게 만들어 우리 몸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해외 유력 언론에서도 커피와 약물의 상호작용에 대해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저지르는 이 습관이 약을 먹어도 병이 낫지 않게 하거나 오히려 새로운 병을 부르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약은 바로 감기약입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쌀쌀해지면 감기 환자가 많아집니다. 콧물이 나고 기침이 나고 몸이 으슬으슬할 때 감기약을 찾게 되죠. 그런데 감기약을 드시고 나서 졸리면 안 되니까 혹은 습관처럼 커피를 드시진 않았나요? 이는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대부분의 감기약, 특히 종합감기약이나 코감기약에는 졸음을 쫓기 위한 카페인 성분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커피 속의 카페인까지 더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갑자기 엄청난 양의 카페인을 감당해야 합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하고 손발이 떨리며 머리가 어지럽고 밤에 잠을 이룰 수 없는 불면증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감기약에는 슈도에페드린과 같은 코막힘 완화제, 즉 충혈 완화제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막힌 코를 뚫어주어 숨쉬기를 편하게 하지만 동시에 중추신경계를 자극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커피의 카페인도 중추신경계를 자극합니다. 두 가지 강력한 자극제가 한꺼번에 몸속에 들어오면 우리 몸의 신경계는 과도하게 흥분 상태가 됩니다. 극도로 초조해지고 안절부절 못하며 심하면 혈압이 비정상적으로 치솟아 위험한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감기를 고치려다 오히려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를 부를 수도 있는 끔찍한 조합입니다. 감기약을 드실 때는 최소한 약 기운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커피를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진통제입니다. 머리가 아플 때, 허리가 쑤실 때, 관절이 아플 때 우리는 흔히 진통제를 먹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이나 이부프로펜 같은 소염 진통제들이죠. 그런데 커피는 위산을 만들도록 위를 자극합니다. 빈속에 커피를 마시면 속이 쓰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진통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소염 진통제들이 위벽을 자극하고 위 점막을 얇게 만드는 부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두 가지가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커피가 위산을 뿜어내도록 만들고 진통제가 위벽의 방어막을 약하게 만듭니다. 강력한 위산이 아무런 보호막 없이 우리의 위를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저명한 의학 전문가는 카페인은 위산 생성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위와 식도 사이의 판막을 느슨하게 만든다고 경고합니다. 느슨해진 판막 사이로 위산이 식도를 타고 역류하면서 가슴이 타는 듯한 속쓰림, 즉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위 점막이 헐고 염증이 생기며 심하면 위벽에 구멍이 뚫리는 위궤양이나 위출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피를 토하거나 새카만 변을 보게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아스피린과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드실 때는 커피를 함께 마시는 것이 위의 건강에 매우 위험한 행동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통증을 잡으려다 위를 망가뜨리는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혈압약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압 관리는 장수를 위한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을 낮추기 위해 매일 정해진 시간에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특히 AC 억제제라고 불리는 종류의 혈압약은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낮추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커피의 카페인은 이 혈압약의 기능을 정면으로 방해합니다. 카페인은 오히려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장을 더 빨리 뛰게 만듭니다. 약은 혈관을 넓히려 하고 커피는 혈관을 좁히려 하니 우리 몸속에서는 일대 혼란이 벌어집니다. 결국 약의 효과는 크게 떨어지고 혈압은 조절되지 않습니다. 매일 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는데도 혈압이 들쑥날쑥하다면 혹시 약을 드신 직후에 커피를 마시지 않았는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혈압약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혈관과 심장이 계속해서 높은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뇌졸중, 심근경색과 같은 치명적인 질환의 위험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혈압약은 여러분의 생명줄입니다. 그 생명줄의 효과를 커피 한 잔으로 무력화시키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혈압약을 드신다면 커피는 가급적 멀리 하시거나 최소한 23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네 번째는 갑상선 약물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인해 레보티록신 성분의 약을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약은 우리 몸에서 부족한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해주는 아주 중요한 약입니다. 그런데 이 갑상선 약은 커피와 최악의 궁합을 자랑합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레보티록신 복용 직후 커피를 마실 경우 약물의 체내 흡수율이 무려 최대 50%, 즉 절반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리가 약을 100mg 먹어도 실제로는 50mg만 흡수된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한 의학 전문가는 약을 정해진 용량대로 올바르게 복용하더라도 커피 때문에 약효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면 결국 갑상선 기능 저하증 증상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유 없이 피곤하고 몸이 붓고 체중이 늘어나고 추위를 심하게 타며 소화가 잘 안 되는 등의 문제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커피가 약의 흡수를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갑상선 약은 반드시 아침 공복에 물과 함께 복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약을 드신 후 최소 1시간, 안전하게는 2시간 정도 지난 뒤에 커피나 다른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약효를 절반으로 떨어뜨리는 커피, 갑상선 환자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항우울제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며 마음의 감기를 앓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조절하기 위해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우울제 중에서도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 JSSRI 계열의 약물들은 우리 몸의 간에서 대사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커피의 카페인 역시 똑같이 간에서 대사됩니다. 간이 처리해야 할 일이 2배로 늘어난 셈입니다. 간이 카페인을 분해하느라 바빠서 정작 중요한 항우울제를 제대로 분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속에 약물 성분이나 카페인 성분이 필요 이상으로 오래 그리고 많이 남아있게 됩니다. 커피의 각성 효과가 비정상적으로 강해져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 먹는 약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극심한 초조함이나 불안감, 그리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약물의 대사가 느려지면서 부작용이 심해지거나 불면증이 악화되어 밤낮이 바뀌는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안정을 위해 먹는 약이 커피로 인해 오히려 독이 되는 것입니다. 항우울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커피 섭취에 대해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골다공증 약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은 정말 무서운 질병입니다. 작은 충격에도 뼈가 쉽게 부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골다공증 치료를 위해 알렌드로네이트나 리세드로네이트 같은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약물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약들은 원래부터 흡수율이 매우 낮은 약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빈속에 다른 음식이나 음료가 아닌 충분한 양의 물과 함께 복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약을 먹고 나서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눕지 않고 자세를 유지해야 하죠. 그런데 이때 커피를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않아도 낮은 약물의 흡수율이 커피로 인해
바닥을 치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커피뿐만 아니라 주스, 우유 등 물이 아닌 다른 음료는 이 약물의 흡수를 심각하게 방해합니다. 한 전문가는 골다공증 치료제는 반드시 공복에 물과 함께 복용해야 하며 커피 속 카페인이 약물 흡수를 저해하기 때문에 커피를 꼭 마셔야 한다면 약 복용 후 최소 30분, 가급적 2시간 이상 지난 뒤에 마시는 것이 좋다고 강조합니다. 열심히 약을 챙겨 먹어도 뼈가 튼튼해지지 않고 여전히 골절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면 혹시 약과 커피를 너무 가까운 시간에 드시지 않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커피. 분명 적당히 마시면 활력을 주는 좋은 음료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약물과 만났을 때는 우리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감기약과는 신경계를 과도하게 자극하고 진통제와는 위를 망가뜨리며 혈압약과는 약효를 떨어뜨려 심혈관을 위험하게 합니다. 또한 갑상선 약과는 흡수율을 절반으로 낮추고 항우울제와는 부작용을 키우며 골다공증 약과는 뼈를 지키는 효과를 무력화시킵니다. 내가 먹는 약이 커피와 괜찮은지, 혹시 시간 간격을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오늘 당장 약사나 의사와 상담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하는 행복천사 채널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